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계속된다. 지난달 JTBC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한 사건이 있었다. 특정 스포츠 이벤트의 생중계권을 놓고 방송사 간 충돌이 발생했고 JTBC는 이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다. SBS가 고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생중계를 강행한 것이다. 공문이 오가고 법무팀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정해진 시간에 화면이 켜졌고 해당 경기가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접했고 SNS상에서는 순식간에 논쟁이 일었다. 이건 진짜 불법 아니냐? SBS 너무 무리수 둔 거 아냐? 라는 반응부터 JTBC가 너무 독점하려는 거 아니냐는 반박까지. 온라인은 뜨거웠다. 방송이 끝난 직후 JTBC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SBS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SBS는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SBS 보도국 관계자는 우리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우선시했다고 말하며 법적 공방을 감수할 자세를 드러냈다.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SBS는 고소를 무릅쓰고 방송을 밀어붙인 것일까? 이 사건은 단순한 생중계 논란이 아니었다. 한국 방송계의 치열한 경쟁, 방송윤리의 경계, 그리고 시청률에 목숨 거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하나의 축소판이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파헤쳐보자. 사건의 시작은 한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경기는 국가적인 관심을 끄는 중요한 경기였고 JTBC는 이 중계권을 단독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중계 독점권을 확보했으며 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제작비와 중계 인프라를 사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방송 당일 JTBC의 입장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SBS가 사전 예고 없이 같은 경기를 생중계로 송출한 것이다. 더구나 이 생중계는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전문 해설과 다중 카메라 시스템이 동원된 본격적인 방송이었다. JTBC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계약한 독점 중계권이 있는데 타사가 무단 송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무팀이 가동되었고 SBS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JTBC는 공문을 통해 SBS의 방송 사전 중단을 요청했으며 법적 책임을 경고하는 정식 통보서도 전달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무런 반응 없이 예정된 방송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JTBC는 방송계의 신뢰와 계약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방송사 간의 마찰이 아닌 방송 콘텐츠의 소유권과 공정한 계약 질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JTBC는 자신들의 투자가 무시당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어떤 방송사도 투자를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SBS가 법적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생중계를 강행한 배경에는 그들만의 논리가 존재했다. SBS 내부 관계자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공익성과 보도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바라보았다. 우선 SBS는 해당 스포츠 이벤트가 국가적 관심사이자 국민적 알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JTBC가 주장하는 단독 중계권은 상업적인 계약일 뿐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독점하는 것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SBS 보도국 한 관계자는 이 경기는 단순한 오락 콘텐츠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를 뉴스보도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핵심은 SBS가 해당 중계를 보도 목적의 생중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JTBC는 콘텐츠 제공 및 유료 채널의 개념에서 접근한 반면
SBS는 언론 보도의 자유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송출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SBS는 중계 시작 전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긴급 특별 방송이라는 명목을 내세웠고, 이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가 아닌 공공정보 제공의 일환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게다가 SBS 측은 우리는 JTBC의 원본 영상을 도용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취재진을 파견하고 중계 장비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의 요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이기도 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콘텐츠를 송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그 목적, 형식, 내용에 따라 보도 목적인지 상업적 중복인지 따져야 한다며 SBS의 해명이 일리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SBS 내부의 전략적 판단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시청률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형 이벤트를 둘러싼 시청률 확보 전쟁은 치열해졌다. SBS는 JTBC가 이 경기로 시청률 독식을 시도한다는 판단하에 자사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한 방송 관계자는 요즘은 1% 시청률 차이로 광고 수익이 수억 원 차이 난다. 공영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략적 의도가 SBS 내부에 있었을 것이라며 뒷배경을 짚었다. 이러한 판단하에 SBS는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방송을 밀어붙이는 선택을 한 것이다.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지만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과 방송 이후의 영향력까지 고려한 위험 감수형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을 감수하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는 긍정적인 평가도 JTBC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하지만 SBS는 이번 일을 통해 보도의 자유와 공공성의 우선권을 강하게 천명했고, 이는 단순한 법적 공방 이상의 언론, 철학 대결로까지 이어졌다. SBS의 생중계가 시작된 순간, 온라인은 들끓기 시작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방송 화면에 해당 경기가 등장하자 시청자들은 이건 JTBC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로 생각한 이들도 있었지만 곧바로 JTBC 단독 중계라는 기존 정보와 충돌하면서 시청자 혼란이 가중되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는 JSBS 지금 뭐야? 이거 불법 아니냐? JTBC 고소했는데 그냥 방송한다고 등 수천 건이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의외의 반응도 이어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SBS의 중계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JTBC의 중계가 다소 딱딱하고 해설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반면 SBS는 현장감 있는 구성과 캐스터 해설진의 호흡으로 몰입감 있는 방송을 선보였다. 네이버 실시간 댓글에는 솔직히 SBS 해설이 더 낫다. JTBC는 광고 너무 많아서 몰입 안 됐는데 SBS가 오히려 좋았다는 의견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중계권 논란을 넘어 방송 품질과 시청자 만족도에 관한 새로운 논점을 만들었다. 한편 방송 직후 JTBC는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우리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SBS는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는 별도의 사과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 이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와 동시에 언론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언론학자들은 SBS의 행위에 대해 보도의 자유를 확대 해석한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했고, 반면 다른 측은 경직된 콘텐츠 유통 구조를 흔드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SBS의 결정을 일정 부분 옹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고,
이후 방송심의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정방송과 콘텐츠 소유권, 공익성의 경계에 대해 국가기관이 나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풍자 콘텐츠까지 등장했다. 한 유튜버는 디제 방송국도 쌍방 고소하는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JTBC와 SBS를 흉내낸 패러디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 영상은 단 이틀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이번 생중계 논란은 단순한 누가 틀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품질, 공공성, 법적 윤리성, 시청자 경험이라는 여러 축이 뒤얽힌 복잡한 국면으로 번지게 된다. 특히 일반 대중들이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반응하고 콘텐츠를 재가공하며 참여하는 방식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시청자 주도형 여론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 생중계는 SBS에게도 JTBC에게도 단순한 시청률 싸움이 아닌 명예와 신뢰, 법적 기준을 시험받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생중계가 끝난 직후 양 방송사 간의 법적 공방은 본격화되었다. JTBC는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SBS의 행위가 중계권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JTBC 측 소송 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마찰이 아니라 방송계약 전반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사적 계약이 무력화된다면 향후 방송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BS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JTBC의 중계권 계약이 포괄적 독점권이 아닌 한정적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들은 우리는 별도의 협약과 법적 자문을 통해 보도 목적의 공공 송출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안을 단순히 가처분 신청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빠르게 본안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에 걸쳐 수차례의 공방과 증인 신문, 문서 제출이 이어졌고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 재판을 연일 일면에 다루었다. 소송 과정에서 JTBC는 계약서를 비롯한 내부 문건,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협상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계약서 내 타 방송사 송출 불가 조항을 강조하며 이는 법적 효력을 충분히 갖는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SBS 측은 해당 조항의 해석이 모호하며 언론의 보도 자유를 사적 계약이 무력화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시 사용한 영상이 자사 제작이고 JTBC의 화면이나 소스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 중 한 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라기보다 방송의 공공성과 사적 권리의 경계를 가늠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사회적 무게를 강조했다. 실제로 방송법과 저작권법 해석,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도 윤리 등 수많은 조항이 충돌하며 재판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BS의 방송에 대해 별도의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방송 내용, 자막 표현, 해설 구성, 편집 방식 등을 분석해 보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따졌다. 심의위 내부에서도 SBS가 실제 보도를 명목으로 삼았지만 해설 방식이 지나치게 상업적이었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방송계 내부에서는 이제는 법보다 윤리가 우선해야 한다. 서로 사과하고 중재안을 모색할 시점이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자존심을 걸고 물러서지 않았고
언론 노조 또한 공영방송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결국 이 법적 분쟁은 단순한 손해배상이나 방송 금지를 넘어 방송 콘텐츠의 권리 개념과 공익 보도의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시험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판결은 향후 대한민국 방송계의 중계권 계약, 보도 자유 해석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나 중계권 다툼에 그치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한국 방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 그리고 시청률을 향한 집착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SBS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방송은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보도였다. 하지만 JTBC의 시각에서는 수개월의 협상과 투자를 무시한 약탈적 방송 행위였고, 그 피해는 단순한 돈 이상의 신뢰 손실로 이어졌다. 결국 양측 모두 공공성이라는 단어를 앞세웠지만 그 속에는 브랜드 이미지, 시장 점유율, 광고 수익이라는 철저히 현실적인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번 사례는 누가 더 옳은가 보다는 누구의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갖는가의 싸움이었다. 방송윤리라는 이름 아래 공공성과 상업성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장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형 스포츠 이벤트나 연예인 스캔들처럼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는 이슈에서는 윤리적 기준보다 시청률이 우선시되는 현실이 너무나 자주 벌어진다. 한 언론학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결코 무한하지 않다. 사회적 책임과 상호 존중 속에서만 자유는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TBC와 SBS의 사례는 그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번 사안은 국가기관과 법원이 방송계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불러일으켰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정지 처분이나 제재만으로는 실질적 개선 효과가 없다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진짜 다할 권리를 위해 방송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더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에 끌려가는가? JTBC의 계약이나 SBS의 의도보다도 중요한 건 결국 시청자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번 사건 이후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방송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자체 분석 유튜버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중립적 시청을 추구하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이는 방송사가 독점하는 시대가 끝나고 개인의 판단과 분석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방송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방송사는 시청자를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청률과 자본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다. JTBC와 SBS의 충돌은 하나의 사례일 뿐.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해관계와 논리, 전략, 그리고 계산된 이미지들이 대한민국 방송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방송사들이 서로를 고소하기에 앞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 방송을 만드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